네, 고래 1호기가 40년 만에 퇴역하면서 우리나라 에너지 정책에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탈핵 국가로의 출발을 선언하면서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을 전면 백지화한다고 선언했는데요. 취재 기자와 함께 한국 원전과 앞으로의 에너지 정책에 대한 이야기 자세히 나눠보겠습니다. 과학재난팀 김진두 팀장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탈원전 문재인 대통령 공약 사항이기도 했는데요. 네. 자, 우리나라의 원자력 발전 시대를 연 첫 원전이 이제 고리 1호기인데 이게 40년 만에 이제 영구 정지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어떤 원전이었는지 좀 돌아볼까요? 고리 1호기는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소의 맏형입니다. 예. 고리 1호기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나라의 모든 한 25기 정도 되는 원자력 발전소가 됐는데요. 첫 원전이면서 처음으로 수명 연장이 된 원전, 그리고 처음으로 영구 정지가 되고 이제 해체되는 원전으로 지금 자리를 잡게 됐습니다. 1977년 6월 19일에 가동이 시작이 됐습니다. 정상 임계 가동이라고 하는데 정상 가동이 시작돼서 40년 만인 6월 18일, 그러니까 어제 자정, 오늘로 치면 0시에 영구 정지가 됐고요. 그동안 40년 동안에 한 번 수명 연장이 있었습니다. 원래 수명이 30년이었기 때문에 2007년에 영구 정지됐어야 하는데 아직까지 쓸만하다 했기 때문에 10년을 연장해서 2017년이 됐고요. 현장에서 보면 아직도 좀 쓸만한데 안전성의 문제, 그리고 주변 주민들의 수용성 문제, 그리고 앞으로 원전 해체 기술도 우리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정책적인 고려 때문에 이번에 영구 정지가 됐고 해체의 길로 가게 됐습니다. 고리 1호기는 그동안 40년 동안 15만 기가와트의 전력을 생산했습니다. 잘 와닿지를 않으실 텐데 부산시에서 1년 동안 사용하는 전력량을 34년 동안 혼자서 감당할 수 있는 정도 양입니다. 34년간. 1977년, 저보다 조금 나이가 많습니다. 지금 한두 해 정도 많은데요. 자, 1호기가 이제 해체 수순을 밟게 되는데 해체하는 과정도 사실은 원자력 발전소 자체는 굉장히 어려운 과정 아니겠습니까? 어떤 과정을 밟게 됩니까? 방사능이 있기 때문에 좀 어렵습니다. 원전 해체라는 것은 시설과 부지 두 개를 다 봐야 되는데요. 우선 시설은 해체를 해야 됩니다. 완전히 철거를 해야 되는 거고요. 또 시설과 부지에 남아있는 방사능 오염도 제거를 해야 되는 과정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과정이고 또 굉장히 위험한 과정이기 때문에 총 걸리는 시간이 15년 정도가 됩니다. 15년, 지금 그래픽으로 준비가 돼 있는데요. 영구 정지된 상태에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로 나눠서 진행이 됩니다. 가장 먼저 현재 고리 1호기 원자로 안에 폐연료봉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빼질 않은 상태거든요. 한 2주 정도 더 식힌 뒤에 빼서 바로 옆에 있는 수조에 옮깁니다. 수조에 옮겨서 5년 동안을 보관을 해야 됩니다. 5년 동안은 다른 곳으로 움직이질 못합니다. 그 5년 동안에 한수원에서는 원자력 해체를 이렇게 할 것이라는 계획서를 내고 그걸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승인하면 본격적으로 2022년부터 원자력 해체에 들어가는 겁니다. 뒤로 처음엔 사용 후 해결료를 우선은 냉각시키고 그걸 옮기는 작업이 진행이 되고요. 그와 동시에 시설물의 본격적인 해체 작업. 그거는 외부의 방사능 오염이 덜한 시설부터 해체에 들어가서 마지막에 원자력 해체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그게 한 8년 정도가 걸립니다. 이 해체까지도 굉장히 복잡한 과정을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가 더 남아야 되는데 부지를 복원을 해야 됩니다. 방사능 오염도 제거한 상태에서 공원으로 바꾸든지 초지로 바꾸든지 이전 상태로 되돌리는 복원 작업에 한 2년 정도가 걸려서 모든 작업이 끝나는 시기는 2032년입니다. 이런 작업들이 이제 원자력 안전위원회에서 담당을 많이 사업은 한수원에서 담당을 하게 되고요. 한수원에서 여러 업자들을 불러와서 진행을 하게 되고 그 상황에서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는 원자력 안전위원회의 책임하에 감시를 하게 됩니다. 감시를 하겠다. 이거를 대통령 직속 기관으로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굉장히 부침이 많았는데요. 후쿠시마 원전 사태가 있은 후에 우리나라의 규제기관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규제를 강화해야 되겠다라는 것 때문에 처음에는 대통령 직속의 장관급 부처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서 차관급으로 바뀌면서 국무총리실로 갔고요. 그런데 이번에 다시 이 규제가 중요하고 앞으로 안전 감시를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다시 대통령 직속으로 승격을 시키겠다는 겁니다. 자, 오늘 이 고리 1호기 퇴역식에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을 했는데요. 탈핵에 대한 의지를 또 한 번 명확히 했습니다. 이 얘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고리 1호기의 가동 영구 정지는 탈핵 국가로 가는 출발입니다.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가는 대전환입니다. 저는 오늘을 기점으로 우리 사회가 국가 에너지 정책에 대한 새로운 합의를 모아나가기를 기대합니다.
국민 안전이 이제 최우선이다 이런 네. 얘기를 했고요. 탈핵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이제 강조를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 이런 방안들이 좀 나왔죠. 그렇습니다. 예. 키워드를 한 5개 정도로 뽑아봤습니다. 네. 우선 가장 중요한 게 말씀하셨듯이 국민 안전이 최우선이고 청정 에너지로 가겠다. 예.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원자력 발전소는 우리가 급속한 경제 성장을 해야 했을 때 값싼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필요했다면 우리나라의 이제 경제 성장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앞으로는 경제성보다는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겠다. 예. 여기에는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위조 부품 사건 그리고 경주 지진 그렇죠. 이 두 가지가 굉장히 그 안전의 위협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큰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예. 두 번째 아까 말씀하셨듯이 원자력 안전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올려서 원자력 감시에 좀 더 치중하도록 하겠다. 그게 두 번째 키워드가 되겠고요. 예. 세 번째는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을 백지화하겠다는 겁니다. 예. 현재 우리나라에서 원전 건설을 한수원에서 한 4군데 정도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예, 예. 네. 건설을 앞으로는 짓지 못하도록 하겠다라는 예. 이야기고요. 또 한 가지는 설계 수명이 지난 원전은 더 이상 허가하지 않겠다. 거기에 걸리는 게 월성 1호기입니다. 예. 고리 1호기 다음에 월성 1호기도 이미 10년 수명 연장을 해놓은 상태거든요. 하지만 이 수명 연장 상태를 더 이상 허가하지 않고 현재 이게 소송에 걸려 있습니다. 수명 예. 연장 과정이 부적절하다는 것 때문에 소송이 걸려 있는데 예, 예. 여러 가지 에너지 수급 상황을 고려해서 최대한 빠른 시기에 폐쇄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예. 마지막에 가장 큰 관심을 모았던 현재 건설 중인 신고리 5, 6호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미 네네. 투입한 돈도 있고 예. 공정도 돼 있는 예, 상태이기 바로 때문에 그 이거는 부분이죠. 예. 네. 여러 가지 합의를 거쳐서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본 다음에 최대한 빨리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내겠다. 예, 이 그러니까 5가지 사회적 키워드입니다. 합의를 끌어내겠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네. 이게 이제 사실상 중단하겠다 이런 그러니까 의지로 비용이 들어갔지만 포기하겠다 이렇게 볼 받아들일 수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겁니까? 중단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네. 들어간 돈이 굉장히 많습니다. 얼마나 얼마- 들어갔습니까 지금? 지금 신고리 5, 6호기가 공정이 28% 정도 됩니다. 꽤 거의 진행됐군요. 30% 예, 가까이. 30% 가까이 되는데 이미 기반 예. 자금 다 됐고요. 건물을 신고리 5호기 같은 거 올리는 중이고 음. 문제는 여기에 지금까지 들어간 돈이 1조 5천억 원이라는 겁니다. 1조 5천억 원. 예. 그리고 이 신고리 5, 6호기는 고리식 고리군이 아니라 기장군이 아니라 울주군에 들어갔거든요. 신고리 5, 6호기가 들어간 울주군에는 자율 유치금이라 그래서 이 주민들한테 주는 돈이 있습니다. 그게 네네. 1,500억 원이 지자체에 이미 지급이 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너지 공정 그리고 에너지 효율 그다음에 주민들과의 합의 이런 걸 예. 거쳐서 해야 되는데 네네. 1조 5천억 원 주민에게 들어가야 될 돈까지 하면 1조 6,500억 원 정도를 예. 그냥 그대로 이건 날리는 묻히기는 거가 그대로 되는 날리는 거죠? 형태가 예, 되기 예. 때문에 그 과정이 쉽지는 않고 아마 여기까지는 그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전 높다고 보고 예. 있습니다. 네. 그 지금 어쨌든 비용 얘기가 나왔으니까 뭐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 탈핵으로 가야 되는 거 부분에 대해서 공감한 분들이 많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청정에너지로 교체를 하다 보면 설비 비용도 들 것이고요. 그것에 대해서 뭐 전기료가 올라가지 않느냐 이런 걱정들이 좀 많은데 이건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예. 전기료가 올라갈 겁니다. 네. 그런데 올라가는데 약간 변수가 있습니다. 바로 안 올라갑니다. 바로 안 올라갑니까? 예. 그러니까 고리 1호기가 지금 해체 작업에 들어갔는데 아까 예. 말씀드렸듯이 5년 동안은 아무 작업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네. 월성 1호기가 문제긴 하지만은 에너지 수급 상황을 따라서 폐쇄를 결정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5년 내에 멈추는 원전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상황이 그대로 진행이 된다는 이야기죠. 아, 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올라가긴 하나 5년 정도는 지나야지만 제대로 올라갈 것이다. 올라가는 상황도 여러 가지 변수를 가정해서 그 충격을 최소화하겠다라는 게 현재 정부의 보관입니다. 그리고 이게 다 대체가 가능한 건가요? 청정에너지 지금 에너지 전체를 보면요. 원자력이 우리나라 전기 에너지의 전기 약 30%를 네. 차지합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많은 게 석탄입니다. 석탄이 38% 정도를 차지하고 예. 있고요. 그리고 LNG, 가스가 21.4%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극히 적은 양으로 태양광과 풍력 같은 대체 에너지가 약 4% 정도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 보십시오. 원자력은 줄일 겁니다. 그리고 석탄은 미세먼지 때문에 미세먼지. 줄여갑니다. 줄여간다 그랬고요. 그러면 올릴 수 있는 거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LNG, LNG. 그리고 대체 대체 에너지를 에너지. 올리는 예. 거죠. 예. LNG와 대체 에너지를 올리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LNG 가격이 그 발전 단가를 보면 원자력이 40원이라면 석탄은 60원, 그리고 LNG는 120원입니다. 예. 올라갑니다. 그렇군요. 예, 올라가고 예. 대체 에너지는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경우에는 안정성에 약간 문제가 있습니다. 태양이
지속적으로 오거나 바람이 강해야지만 흐린 발전이 날이 가능. 며칠 지속되면 에너지 공백 그런 문제 부분이기 생기겠죠? 때문에 이 부분을 굉장히 잘 조율을 해야 됩니다. 예. 원자력을 줄이더라도 줄이는 기간을 이 정부 문재인 대통령도 발표에서 그 기념사에서 말했듯이 예. 중장기적으로 보고 예. 원전을 줄여가는 것과 LNG나 또는 대체 에너지들을 그 역량을 늘려가는 네. 것을 적절히 조율해야 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예, 지금 그러면서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한 가지 언급한 것이 산업용 전기요금을 재편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지금 산업용 전기가 가정용보다 굉장히 값이 싸잖아요. 네. 예. 이 비효율적인 면을 좀 조정을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에너지 과소비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산업 예. 현장의 에너지 과소비. 일본 같은 경우에 전 세계적으로 가장 산업체 에너지 효율이 높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에 굉장히 전기 에너지에 대한 게 민감해서 모든 산업 구조, 산업 공정을 에너지 고효율화 시켜놨거든요. 일본 전문가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보면 깜짝 놀랍니다. 전기를 너무 펑펑 쓴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싼 가격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건데 우리가 원전을 줄이고 조금 어느 정도 비용이 올라가려고 할 때 가장 큰 문제가 산업체 전기 사용량입니다. 예. 그 부분을 위해서 그것도 중장기적인 과제로 에너지 과소비하는 산업 공정을 효율화를 좀 높이고 중소기업은 바로 어렵기 때문에 중소기업은 지원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지금 단순히 정부 정책도 중요하지만 뭐 기업, 뭐 가정 모든 지금 경제 주체들이 하나가 돼야지만 가능한 일이 보이는군요. 안전과 미세먼지, 예. 그 국민의 건강, 안전성을 고려한다면은 전기료가 일정 부분 올라가는 부분들 그리고 산업체 같은 경우는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여러 가지 공정에 대한 그 연구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수용을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학재난팀 김진두 팀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